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우리 아까도 계좌홍콩님이나 그런 분들 공매도에 대해서 그 불만이 많은 건 아는데 어떻게 해요? 뭐 계속 바꾸라라고 데모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 당하려면 내가 먼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바꾸라라고 우리가 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나쁜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고쳐가야 돼요. 근데 이제 내 스스로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서 그 나쁜 제도 탓만 계속 하면 안 된다고요. 제도 탓을 하면서 우리가 막 고쳐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3프로 TV나 뭐 한국경제 TV도 좀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제가 한국경제 TV 보면서 이제 이게 좋은 방향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 TV 보면 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경주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3%처럼 어, 이렇게 여기 3%는 이제 한 분씩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아닌 것 같은 분도 있지만 그 경제꾼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는 프로를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게 지금 시장에 잘 맞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터링해서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해주는 게 제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공부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뭐 맨날 종목 추천하는 거, 뭐 대박 났다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면 참 좋아요. 저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 연기금이 걸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왜 샀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왜 샀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왜 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왜 샀는지 알 수 있고 공부를 안 하시면 왜 샀는지 몰라요. 그 연기금이 왜 딴 거는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삽니까? 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쉬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연기금이 길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분명히 성장한다.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지. 그런데 당연히 1위 기업은 당연히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집해 두어야 되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입니다. 지금 2위입니까? 하이닉스에 뒤쳤나? 근데 2위 기업인데 얘가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는 어차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럼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당연히 지수 선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중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중을 안 맞춰주면 이걸 못 하는데 프로그램 매매를 못 하는데 차익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익 거래를 위해서 에너지 솔루션을 당연히 편입을 해야죠. 기관들도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얘가 2위로 올라오면서 다른 기존의 2위, 3위, 4위, 5위, 6위, 7, 8위였던 것들을 드러내야죠. 근데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산다고 해서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에너지 솔루션 막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왜? 아니, 연기금이 이 시가총액 2위의 그런 어떤 비중을 맞출 때 왜 위에서 맞췄겠어요? 밑에서 맞췄겠지. 바보도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다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쁜 의도에서 보지 말고 연기금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기금의 자산운용사, 연기금의 자산 운영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음. 그러면 이제 답이 편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빨리 고치라고 요구는 하지만, 해야 되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매매의 패턴까지 우리가 관여를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그 관여하기 전에 우리가 그 분석해서 우리가 이게 그걸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냥 이 얘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시황 얘기 다 했으니까 올해 쉽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인데요. 제 인생에 그러니까 제가 주식 인생에 큰 변곡점을 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 좀 이게 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주로 얘기하는 저는 워런 버핏이나 뭐 존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제 스타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제 주식 인생에서 정말 큰 변곡점을 준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시 리버모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제 주식 인생에서 어, 그 막 제가 영어로도 원문으로도 막 읽어보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문으로 읽을 때하고 한글로 읽을 때하고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한글도 읽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 얘기를 추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읽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제가 읽으면서 어떤 얘기를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죠. 그 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이 책을 추천해주면 꼭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정말 정말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주식 투자 실패해서 자살한 사람 이야기를 왜 추천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진짜 거짓말 치고 딱 두 가지 부류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부류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많으신가 하면 어,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어떤 걸 하면 진짜 그 정말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싹 빼서 자기 걸로
만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평균적으로 보면. 이 두 번째,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완벽해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높은, 이게 스코어를 줘요. 점수를 줘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 완벽해야지만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투자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위험할 수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첫 번째 왜 위험한가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내 예측과 반대로 가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시장과 나는 이 주식이 되게 저평가됐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그 주식이 추세가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리 내 판단이 싫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틀렸다. 시장이 옳다라는 것들 빨리 제가 판단하고 고쳐야 되는데 시장이 내 예측과 반대로 가도 무조건 자신의 예측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워런 버핏 말고 이렇게 보통 이게 앙드레 코스트라이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런데 제시 루머가 맨날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된다는 거, 플렉스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큰 수익은 내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데 큰 수익이 나오나요? 되게 안정적이게 움직일 때는 큰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빠져야지만 크게 올라오고 크게 계속 올라가야지만 크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에는 반드시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리스크를 내가 조금이라도 안 가지려고 그러면 내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제시 리모마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나중에 자살하면서 아들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다라는 자기의 교훈담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실수는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나 같은 실수는 하지 마라. 그 사람도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실패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딱 중요한 건 딱 이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가 가지지 못했던 이 두 가지를 제시로 보면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책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분석을 하고 완벽한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내 예측과 반대로 가면 무조건 내 예측을 꺾어라. 그 시장의 반대로 일단 내 포지션을 정리하고 시장이 왜 그런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라라는 게 제시 리모모아의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내가 큰 수익을 내려면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내가 감내해야 된다. 그 대신에 리스크를 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가라. 이런. 그러니까 절대로 안정적인 구간에서는 매매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거 두 가지를 제시 리모모한테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 주식 인생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시 리버모어의 회상이라는 책을 못 읽어봤다면 저는 워런 버핏 책보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 책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워런 버핏은 자기의 재산 중에 한 8, 90%는 M&A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제시 리버모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의 모든 원리는요, 오직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에 근거하지 않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는 제 인생에 큰 변곡점을 준 책이라고 하면 아직도 저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했지만 제가 멘탈이 흔들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때 항상 이 책을 봅니다.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좋은 책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수가 3000선에서 저희가 리스크를 굉장히 잘 관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는 형태에서의 흐름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즉,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왜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안 좋지만 3000선 이상에서 얼마나 좋았는데요. 모든 3%T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올해 3400 간다 그러고 막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연봉 차트도 말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냥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줄여야 된다. 난 시장을 믿고 가겠다라고. 선물 매수도요. 어제 매수 시도를 한번 했지. 그동안 지난번에도 한번 했구나. 그렇지. 다 줄곧 매도했어요, 매도. 계속 매도했어요. 지금 저희가요,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거 없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요, 뭐, 이게 거짓말 시킬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종목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저희가요, 2월 24일 날 현재로, 2월 24일 현재까지요, 주식 비중이 28%고 현금 비중이 72%예요. 그 주식 공식 종목 딱 5종목밖에 없어요. 현금 비중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아직도. 왜? 조만간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빠르면 1분기 내로, 1분기하고 상반기 내로.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가 현금만 많이 갖고 있으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아마 엄청난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래도 뭐 올해는 지수 3천 못 돌파합니다. 예. 그렇지만 진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갈 때, 하반기 올라갈 때의 개념은 다르죠. 가는 종목은 계속 잘 가니까.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파생 교육도 막 했어요. 이번에 되게 잘했어요. 파생 모르신 분들한테 이제 리스크 없이 딱 강의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막 알고 해야 되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러니까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종목이 잘 가시는지 그 이유를,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내가 매수하는 이유를 설명 안 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는데 내가 주식을 추천하면서 그 매수를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지 않는 것, 이건 되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반드시 매수를 할 때는 매수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악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올해 내내 아마 이게 좀 여러분들 귀찮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니까 올해 내내 어제와 같은 변동성은 수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생을 하신 분들은 매도 쪽은 정말 저희도 이번에 매도를 너무나 노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안 와서 제가 놓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선물 매도, 그러니까 이거 오기 전에 선물 매도를 치면 진짜 오래 가져가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오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오겠죠. 오면 무조건 또 매도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파생에 대한 매도는 일단 해놓고 가야죠. 올해 내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황 같은 얘기.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찝찝한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예전하고 정말 달라져 있다는 것. 근데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안 올라온다는 것.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 지표를 얘기하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가 자꾸 축소된다는 거. 이게 너무 찝찝해요. 제가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나스닥을 이제 맨날 보여주거든요. 나스닥 차트를. 작년 연말에 나스닥이 이게 15,000, 16,000 있을 때 제가 작년 연말에 나스닥이 아마 13,000선 초반까지 떨어질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첨단주 기술주를 거의 안 합니다. 뭐 PCB 쪽 제외하고는 거의 아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PCB는 원체 이게 공급 부족 사태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13,000선까지 초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반등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5월달, 6월달, 7월,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2분기 안으로 나스닥이 여기까지 하락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선이 있어요. 어젠 급반등을 했지만, 근데 그 선이 아직 안 왔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해드리고 내일 제가 교육할 때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아마 모든 걸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보는 그 지수대가. 근데 어제 이렇게 떨어질 때 3월달 올라나라는 생각했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맨날 4, 5, 6월달 중으로 하겠거든요. 2분기 중에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2분기 중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달은 아니겠지만 2분기 4, 5, 6월달 중에 제가 원했던 그 지수대에 올 것 같아요. 제가 연말에는 16,000, 15,000대 있을 때 13,000까지 떨어진다 그랬고 지금 계속 2월달, 3월달 중으로 제가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던 그 지수대가 있거든요. 네, 3월달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지수대까지 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내일 오늘 교육을 신청하시면 내일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자꾸 요즘 QQQ라는 상품을 자꾸 사시는 분이 계세요. 3배짜리 레버리지.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죠.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어, 어, 또 막 이렇게 반론을 하고 막 그런 더 이상 뭐 반론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스닥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월봉도 그러고요.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한 번 더 깰 겁니다라고 했는데 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흐름대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연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예측했던 형태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근데 희한한 건 이게 참 이게 제가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좀 답답하죠. 우리나라 주식에 올해 71조 예탁금 62조에가 9조를 줄였잖아요. 9조를 줄였는데 여중에서도 2조를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나스닥에 또 투자를 했네. 그것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팔아서 또 나스닥에 투자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 이거는 제가 어제도 방송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나 이게 미국 나스닥이라는 이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만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게 못 넣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뭐 1월 달에 많이 샀던 게 나스닥의 QQQ 그러니까 올라가면 3배로 가는 거. 제가 파생교육 이번에 아마 교육 신청 받으면 파생교육했던 그 내용이 있을 건데요. 그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나 3배짜리 레버리지는요. 상승할 때 레버리지하고 하락할 때 인버스 하는 거고 박스권에 갇히거나 역으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복리로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회원들은 다 설명해놨죠. 지금 교육하면서. 근데 그걸 또 QQQ 3배 상품을 또 많이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상해요. 제가 나스닥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리고 나스닥의 기업들에 대한 그 평가를 제가 하고 있으면 진짜 답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이런 주식 애플 같은 주식은 걱정 안 하죠. 원체 좋은 주식이니까 뭐 좀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애플 같은 주식은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나스닥이 문제거든요. 월봉 안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월봉만 딱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요, 너무 무시무시한 게 지금 음봉에서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자꾸 미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근접하거나 이제 조만간 초월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쏠림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증권에서 어, 주간에 미국 주식을 하는 매매를 이제 오픈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주간에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변동성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제가 속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큰일 났구나 이제. 제가 주식 시장을 한 30년 정도를 경험을 하고 보니까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이렇게 가속화되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낙폭과대에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QQQ 3배의 레버리지 막 들어가고 막 테슬라 들어가고 막 그 애플이나 아마존 좀 덜해요. 그건 뭐 어차피 시적이 대주니까 상관없는데 그리고 막 증권사에서 막 미국 주식을 이제 야간을 못 하니까 자야 되니까 주간에 만들어 갖고 막 안 되는 걸 막 주간에 무리해 갖고 막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도 미국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막 광고하고 막 그럴 때 그러고 나서 향후 1년 동안 결과가 너무 안 좋았던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심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정말 공부만 잘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잘 갈 때도 좋아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첨단 기업들이 다 있는데. 근데 타이밍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물론 미국 주식 중에서도 어, 이런 주식이 있어요. 잘 가는 주식도 사면 되지. 알코아 같은 주식도 있어요. 근데 한국 주식보다 정직하긴 하지만 한국 주식보다 좀 약간의 그런 핸디캡이 너무 많아요. 뭐 양도세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자주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한가 제한도 없고, 그 다음 뭐니 해도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그 다행히 뭐 3%나 한국경제TV에서 미국 주식을 많이 분석해 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여건이 되게 좋아졌죠. 근데 문제는 지금이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주식 3%나 전문가가 서로 까면 안 되죠. 절대 까면 안 됩니다. 전문가는 서로 까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서 이제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하는 안목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 못한다, 누구 못한다 이렇게 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욕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 보면 다 내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판별하는 기준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좋은 거는 3프로 TV도 그렇고요. 한국경제 TV도 그렇고요. 정말 요즘 좋은 현상은 미국 주식이 지금 추세적으로 약간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것들은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 대한 경제나 주식에 대한 어, 지식을 예전보다는 너무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어, 프로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의 트렌드를 알아야지만 현재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공부만 좀 하면 옛날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정말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 돼요.
진짜로. 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미국 주식을 잠깐 얘기 드리면 제가 앞만 봐도 미국 주식의 첨단주 중에는요. 애플 잘 안 떨어지죠? 아, 알파벳 구글. 구글도 지금 아슬아슬하죠, 지금. 이게 위에서 보세요. 저는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의 거래량이 자꾸 터지는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찝찝해요, 이런 거. 애플은 그나마 워런 버핏이 갖고 있어서 이게 음봉의 거래량이 좀 덜 터지거든요. 그 실적이 원체 좋으니까. 근데 뭐 테슬라 이런 거는 뭐, 메타가 뭔지 알죠? 페이스북.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페이스북이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는 약간 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음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져버리면요. 올라갈 때마다 다 매물대요. 그러니까 추세는 끝났어요. 이렇게. 보세요. 제가 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음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메타도 아마 이거를 돌파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식 격언에 음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라인은 밑으로 잘 내려오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의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꼭 한 번씩은 더 큰 하락이 있어요. 이렇게. 애플은 아예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벌써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벌써부터 지금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터져버리잖아요. 음봉에서. 그럼 정말 오랫동안 기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조금만 하면 돼. 근데 지금 첨단 주식들이 몇 종목 제외하고는 다 이래요. 코카콜라 같은 종목들은 아예 안 빠지잖아요. 지금 소위 관련주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나마 견디는데 그래도 얘가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얘가 성장주도 아니잖아요. 얘는 경기 방어주죠. 엔비디아. 얘는 제가 볼 때 얘는 좀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제 차세대 이 진짜 좋은 주식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주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다음 인텔은 뭐 지금 뭐 얘는 올라가고 떨어지고 떠나서 지금 얘는 성장성에 대한 부재,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얘는. 그 CPU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할 때마다 다 지금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예, 워런 버핏이 사는 종목들이 진짜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코카콜라도 그렇고, 그죠? 예.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리비안 같은 이런 거 정말 어제는 9% 올라갔는데 아, 그 전기차 트럭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넷플릭스는 이제 확실히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은 경쟁이 심해져서 쉽지는 않고요. 그 보면 트렌드가 쭉 나오죠. 디즈니도 마찬가지죠. 그 디즈니는 이제 골드만삭스도 똑같이 이게 투자은행이죠. 예. 그리고 제가 보면 이게 딱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흐름을 보여.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보면 안 꺾이잖아요. 소비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첨단주 쪽이 힘들다는 게 이게 확실히 보여요. 그 기술주. 그리고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부해 보면 보이는데 왜 그럴까 싶어요.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라도 올라도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등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예.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공부를 하나요? 아 진짜 오늘은 공부만 하다가 다 끝나네.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 이게 보통 이제 이걸 많이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이게 미래 가치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주식의 미래 가치. 이건 이제 성장성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게 성장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미래 성장성이라고. 근데 이 미래 가치라는 게요, 되게 재밌는 게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이 미래 가치를 높게 쳐줘요. 왜냐하면 그 성장주들이 이런 금리가 낮고 높은 그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에서 그 성장성이 높은 미래 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돈이 쏠림이 나와요. 근데 금리가 이제 상승이 되고 근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성장주, 첨단주나 성장주가 또 가요. 여기는 물론 이제 그 마켓 쉐어 1위 종목만 가죠. 그 애플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 또 가요. 왜냐하면 금보다 더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옛말에 그러니까 애플 같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왜 계속 우상향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저금리 시대 유동성을 풀면 얘는 더 많이 가고 미래 성장 미래 가치를 더 높게 보니까 그 기업 가치보다 더 오버슈팅 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 그러면 이 성장주가 또 대안으로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부도나니까 이제 금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거는 현금 창출이 좋은 그러니까 이익이 꾸준하게 나는 그런 어떤 성장주로 돈이 몰리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래서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이 되는 첨단주만 가능하죠. 왜 제가 지금까지 미국의 성장주를 계속 갔는지를 얘기 드릴게요. 자, 이런 논리도 있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징후가 보이면 지금까지는 20년 동안은 페드가 무조건 국채를 매수해 주었습니다. 맞죠? 제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는 금리가 만약에 좀 상승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성장주가 좀 떨어지면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믿을 만한 건 성장주밖에 없지만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주가가 떨어지면 페드는 어차피 이제는 또 돈을 풀 거야 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장주는
항상 불패 신화였어요. 왜? 페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떨어지면 무조건 연준이 돈을 풀어서 시장을 부양할 거야.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건 성장주, 첨단주밖에 없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공식이 올해로 깨져버렸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연준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7.3%까지 올라간 거는 연준이 대놓고 돈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아니면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국채를 사줘서 경기는 안 좋아지는 회복 속도는 느린데 자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다. 라는 걸 신랄하게 연준 홈페이지에 비판을 해버렸잖아요. 연준 내부에서 이렇게 자아 비판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구조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지수가 떨어지면 국채를 사서 올리겠다?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QT를 좀 연기하겠다. 금리 인상을 좀 적게 하겠다. 이 정도지. 국채를 풀어 이제 뭐 매수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한 번도 안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는 주가가 떨어져도 유동성을 풀지 않겠다라는 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요게 꺾여버려요. 금리 상승과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첨단주가 금보다 더 안정적이다라는 이 불패 신화의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짜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만 대놓고 사는 거예요. 첨단주, 성장주 중에서도.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미래 성장 가치만 보고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단순계와 복잡계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계의 그 논리로서 이게 분석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단순계의 논리로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깨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자산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 더 이상 연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떨어지면 다시 유동성을 풀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유동성을 풀 거기 때문에 첨단주 성장주는 무조건 지수가 유동성을 풀 때든 유동성이 안 풀 때든 경기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무조건 1순위다라는 건 과거의 데이터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서는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실적이 확인 안 되면 절대 배팅을 안 할 거예요. 매수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적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숫자가 확인되어야지만 아마 배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여건이 다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 첨단주를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도 애플과 테슬라가 이렇게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이렇게 차별화되는 거죠, 이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정말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동안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산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답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예.
이제 제가 시황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저는 홍보를 좀 하고 저에게 홍보할 시간 좀 주시면 홍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번에 월간 베스트로 선정됐는데 뭐 이유를 모르겠지만 기존 회원들이 만족감이 있겠죠. 그래서 다 재결제하고 이러니까 월간 베스트가 선정이 됐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말씀드리고 제발 좀 교육을 받고 매수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뭐 딴 거 다 그만두고라도 당장 내일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파생 교육을 제가 지난번에 정말 잘 해놨어요. 그리고 내일 주식 교육을 정말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파생 교육을 만들 때 제가 제작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앞으로 파생 교자재로 사용할 거라 그래서 파생 교육을 정말 잡담 하나도 없이 딱 교육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내일은 2탄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교육에만 딱 제가 한 4시간을 딱 투자해서 딱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일은 주식 교육이니까 무조건 다 들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 교육 듣고 5주 동안 무료로 해주고,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52만 원인데 제가 5만 원 할인 쿠폰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48만 원이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내일 주식 교육만 하면 지난번에 파생 교육 했던 거하고 주식 교육 했던 거하고 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게시판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볼 때 완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주식 교육 정말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싸요. 52만 원이. 그죠? 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이제 올리기로 했어요. 뭐 기간을 줄이든지 가격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다운로드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3월 달에 교육을 이렇게 교육비를 올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용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3월 첫째 주까지, 예, 그러니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 교육했던 것, 그 다음에 파생 교육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자마자 어느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럼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당장 교육을 못 받더라도 그거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내일 교육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시점에서 5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격을 올리기 전까지는 언제든 가입을 해도 되죠? 똑같은 형태.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3월 달부터 가격을 올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올리기 전에 가격으로 가입을 할 시기는 아마 3월 2일 날부터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월 1일부터 아마 가격이 인상이 돼요. 지금까지 너무 싸게 했기 때문에 제 교육에 비해서. 그래서 인상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3월 1일 저녁 12시까지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파생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하셔야 되고 이러면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제 교육을 들을 때는 자제분들하고 꼭 같이 들으세요. 다른 막 이렇게 막 친척들 이런 거 다 버리고 자제분들하고 꼭 같이 들으세요. 제가 그만큼 자신 있게 추천한. 여러분들이 들어도 저 사람 자제분, 저 사람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같이 들어도 자식분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좀 높이 볼 정도로 그런 컨텐츠가 있으니까 결과도 그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자제분들하고 같이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2-3490-4535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 3월 1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12시까지. 예, 오늘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싸요. 5만 원 할인. 지금 거의 재결제를 하니까 그 재결제를 하면 5만 원이면 47만 원이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그거 그냥 교육만 듣는 것도 아니고 라이브 방송 듣는 걸 또 5주를 무료로 드니까. 기존 라이브 방송 5주. 그러니까 기존 라이브 방송 1개월에 77만 원이고 2개월에 135만 원이니까 이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단 너무너무 좋은 그 상품이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단 제가 하지 말라는 분은 하지 마세요. 주식 단타신 분 가입하지 마세요. 지수 선물 단타하신 분들 가입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지수 선물도 최소한 내가 한 2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목표로 하시는 분, 이런 분들만 가입하세요. 파생도 마찬가지고. 자, 주식도 단타 하시는 분들 저희 안 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일주일은 보고요. 아무리 짧게도 일주일은 매수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최소 3개월은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가서 가는 종목이지. 오늘 샀다 오늘 팔고 뭐 오늘 샀다 내일 팔고 그런 아주 이상한 매매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옵션 하시는 분들 가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ELW 하시는 분들을 가입하지 마십시오. ETF 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셔도 됩니다. 지수 ETF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 지수 ETF는 오케이 가입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입 안 되는 분들 주식 단타, 지수 선물 단타, 옵션, ELW 이런 건 하시는 분들 아예 저희 라이브 방송 문턱에도 오지 마세요. 괜히 가입해갖고 뭐 단타를 안 합니까? 뭐 이런 얘기 아예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을 배워서 정말 실전 매매하고 주식을 살 때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 듣고 싶고, 그렇게 하실 분들, 그 자식과 같이 배우실 분들, 그리고 난 진짜 제대로 좀 배워서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리스크 관리 좀 하고, 파생도 저희는 지수 선물 위주로 합니다. 그 주식 선물도 제가 얘기는 해드리지만 거의 아마 지수 선물 추세 위주로 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해주세요. 단타 하시는 분들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서 02-3490-4535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제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괜찮네. 근데 지금 강의보다는 무방에서 하는 강의보다는 아마 유료에서 하는 교육 강의가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내일 주식 강의가 있어요. 이동 강의가. 제가 USB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라이브 방송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제가, 파생 강의는 정말 잘 됐거든요. 그건 아마 가입하시면 파생 강의는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근데 주식 강의 내일 제가 정말 엑기스만 딱 모아서 강의를 할 거예요. 어차피 주식 강의하고 파생 강의 만들어서 이걸 USB로 제작하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려고 내일은 강의를 정말 잘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강의만 들어도 제가 장담하지만, 내일 강의만 들어도 장담하지만 교육비는 뽑을 수 있을 겁니다. 한 10배 이상. 내 중요한 강의를 많이 할 거거든요. 좀 쉽게.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짓말 사람 아니잖아요. 사기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월간 베스트가 됐다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회원들이 재가입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결제를 하시고 가시면 되니까 요거는 제가 띄워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자, 질문. 종목 상담 안 되고 질문. 40분부터 이제 점심 먹어야 돼요. 질문하세요. 라이브 방송에 대한 문의도 괜찮고 다 질문하세요. 없나요?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강의를 했는데, 질문 있으면 하시고, 질문 없으면 1시 10분에 뵈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마 지금 무방에서 하는 것보다는 유료 교육이나 강의에서 했던 게 아마 지금 내용이 아마 한 5배는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어우, 자식들이 그럴 거예요. 어우, 장난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강의를 할 거니까 믿고 한 달만 강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개월 가입하라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한 달만 딱 하면 재가입합니다. 예. 뭐 2개월 가입하라 그래요. 한 달만 하면 재가입할 건데.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딱 해보시고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재가입하시면 되죠. 굳이 2개월씩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저도 안 바라고. 한 달만 딱 듣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돼요. 네, 그 교육을 하루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했던 영상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일까지 저녁 12시까지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내일 듣는 게 아마 좀 현장감이 있겠죠. 그리고 3월 2일부터는 가격이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3월 1일까지 이제 제가 열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받고 나서 5주 동안 무료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제 실전에서 이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는 거죠. 기존에는 온라인 필름센터 4주가 77만 원인데 이거는 교육을 받는 대가로 이제 5주를 무료로 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와우넷에. 이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사람들한테 가격은 싸잖아요. 훨씬 더 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원전은 제가 얘기를 좀 못하겠네요. 대선 관련주라서 선거 관련주는 제가 대선이 끝나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전엔 제가 아무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얘기를 하시고요. 오후에는 이제 또 업종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교육이나 뭐 라이브 방송 물어볼 건 없나요? 이 정도면 싸지 않나요? 저는 정말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 싸다고 그래서. 그래서 3월 1일 12시까지만 이 가격 적용되고 그다음부터 올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 있으면 와우넷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면 이렇게 가서 좀 보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면 와우넷 프로모션이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에다 신룰매 특강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클릭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교육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 교육은 정말 쉽게 합니다. 기존 회원 1개월 연장 결제 안 된다고요? 그러면 고객센터로 좀 전화해 주세요. 존버 탈출님. 고객센터로 물어보시면 아마 연장 결제 가능하실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제가 종목만 얘기해 주죠. 절대 안 합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 떨어져가는 칼날인데 뭐 미국 주식 가지고 파생하신 분들은 특히 지수 선물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시고 파생하신 분들 많이 가입하세요. 오케이 됐죠? 그 주식하신 분 저희 방은 이제 파생 안 하셨던 분들도 다 가르쳐서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다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식만 해서는 수익이 크게 안 나거든요. 파생 매도는 제가 좀 더 말씀드렸지만 지수 선물 매도는 2년 동안
실패 확률이 거의 5%도 안 됩니다. 성공 확률 99%, 95%. 안 믿겠죠. 어, 들으신 분 다 안 믿어요. 근데 기존 회원님들이 그거 얘기하면 되니까. 매수는, 어, 손절은 짧게 하는데요. 이익 날 때 매수도 한 60%, 70%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추세가 하락 방향이니까 아마 매수는 조금씩 약간 오차가 있어요. 근데 매도는 거의 95% 확률로 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들 꼭 가입하시면 됩니다. 파생 교육도 다 돼 있고. 됐죠? 네. 자,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하셔야죠.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오후 강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 자, 오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유튜브 영상을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그걸 좀 보세요. 아까 서영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틀어드릴게요. 서영수 관련한 영상. 이거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추기 때문에. 자, 식사, 네. 밥은 넉넉하게 드세요. 밥은 넉넉하게 드세요. 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먹는 건 잘 먹어요. 예, 이게 잘 먹어야 또 강의도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예. 다 잘 드시고 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매번 얘기 드리지만 글쎄요. 제가 막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좀 드렸는데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겁이 나는 포지션을 자기가 취하고 있다 아니면 자기 포지션이 좀 잘못됐다라 생각하면 바로 팔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했다가 다시 사면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파는 거에 그 손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손절에 대해서 이렇게 겁먹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손절은 가급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지만 손절을 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면 뭐 그렇게 그 못할 주식도 그러니까 매수를 못할 주식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겁을 먹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달리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절에 대해서는 예, 잘 겁을 안 먹었. 저 역시도 좀 손절에 대해서는 겁을 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뭐 하면 되죠, 뭐 하고 나서 또 다시 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은 그런 부분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예. 다 똑같습니다. 뭐 그게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예서 제실범화 책을 보면,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제일 이렇게 이렇게 좋게 읽었던 건 뭐냐면, 저도 이거 그거 좀 할까요? 원래는 이건 말구나. 원래는 이렇게 제가 번역이 잘 된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게 이제 절판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제실보모와 책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인데 이게 있나 모르겠네요. 있나요? 그러니까 이 책이 옛날 책이거든요. 세베스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제가 읽을 때는 이 저자도 이게 번역자도 제가 좀 잘 아는 분이고 예, 이 책이 예, 김혁 교수도 이렇게 후기를 넣어놓고 이랬던 책이죠. 저도 이거 좋은 책 있으면 이 책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됐나 그래요. 근데 이 책이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에. 예, 이 책이.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참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 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됐죠? 예. 그래서 이 책이 있으면 이 책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어, 뭐 이 교본이죠. 뭐 약간씩은 다른데 원래는 이 책이 이제 고전이죠. 이 책은 이제 약간 어, 어, 약간 이제 좀 정석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책은. 예. 좋아요. 어떤 책이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원본으로도 원체제가 이렇게 팬이기 때문에 원어로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막 읽고 그랬어요. 예. 어차피 영어 공부하는 겸에 예. 이렇게 원전으로 읽는 이렇게. 이거 제가 나중에 번역을 하면 좋은데 어쨌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몇 권 제가 추천해 드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럴지 못하겠지만 살아 있었다면 굉장히 뭐 이름을 날렸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한테는 투자 철학이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은 참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종목 얘기를 좀 해야죠. 이제 업황 얘기, 종목 얘기보다는 업황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아까 이게 나스닥은 좀 얘기 드릴 거, 아이고, 이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차트가 별로, 바로 빠지진 않겠지만, 참, 불편하죠, 차트가.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이제 한 30년 동안 올라가면서, 이 연준의 역사와 같이 이제 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연준의 이 보유 자산과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양적 완화 긴축에 대한 어떤 그 역사와 같이 했는데,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올해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구조, 아까 김영익께서 8조 9천억 그랬는데 이제 구조가 돌파됐죠. 테이퍼링이 이제 이번 달까지는 했잖아요. 다음 달부터 이제 중지가 되니까.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 전에 이제 이건 3월 1일 날 얘기해야 되겠다. 예. 이거 뭐 종목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담으로 몇 가지 좀 얘기 드릴게요. 뭐 어차피 종목 얘기하기 전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누가 와서 예. 자, 여담으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면 이게 한국경제TV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1999년부터 이제 이게 왜 영등포에 이제 사옥이 있었어요. 방송국이 방송 이제 송출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송출이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 영등포에서 이제 방송 송출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 서울역 근처 있죠. 이제 한국경제신문 이제 사옥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이제
1999년도부터 영등포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청춘을 다 바쳤던 거죠. 시작했는데 어제 이제 이 영등포에서 이제 마지막 방송을 했잖아요. 목요일 날. 그래서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한 23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추억이 남달라 갖고 이제 제 젊은 2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대에서 경제 TV에 출연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20대 후반부터 이제 했었던 부분이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 23년을 이제 제가 방송을 했던 이제 그 스튜디오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림동이라고 서울역 근처 이제 한국경제신문 사옥으로 이제 이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서 3월 1일부터 이제 첫 방송을 이제 거기서 시작을 2월 28일부터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하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한국경제신문 사옥에 들어가서 이제 방송을 쭉 이제 하는데 그 참 추억이 남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등포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느낌. 근데 어제 이제 우리 나민호 팀장 앵커도 저랑 같이 1999년도 했었단 말이에요. 한국경제TV. 근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소회가 남다른지 아쉽다 그러고 막 어제 한동안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우리 청춘이 다 이게 들어간 부분에서 이제 그걸 하려니까 저도 막 그러더라고요. 예. 파리에 졌어요 그분요. 예.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신문사 이제 어제 갔는데 스튜디오도 좋고 뭐 엄청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지금 매주 목요일 날 그 방송을 하는 거에 이외에 그 이제 신문사로 가면서 새로운 코너를 하나 이제 런칭을 하는데 이제 그게 또 제가 또 섭외를 받아서 이제 출연을 하게 돼서 이것도 막 좀 원래 방송 많이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체 이제 예전에 같이 했었던 PD하고 작가가 좀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소감이 남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그냥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은 이제 사실 마지막 방송, 저녁 방송은 어제 영등포가 마지막이었고 장중은 오늘 이제 마지막이었죠. 예, 생방송은. 예, 그래서 그 저녁 방송은 제가 마지막 방송의 마지막 코너를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다들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기분이 좀 묘했어요 어제. 예.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랬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제 일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국경제TV가 이제 중림동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경제TV의 모든 직원하고 모든 임직원하고 모든 분들이 이제 중림동으로 이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중림동 시대가 열립니다. 영등포 시대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영등포로 이제 방송 출연하지 않고 이제 서울역 근처 이제 중림동으로 이제 출연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죠? 예. 그 나스닥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년 동안 30년 동안 이제 나스닥이 쭉 올라갔는데 이 나스닥의 그냥 정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나스닥이 이렇게 올렸던 그 어떤 큰 사이클이 이제는 연준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양적 완화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시대가 이제 종료를 하면서 이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참
이제 나스닥도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패 신화였잖아요. 2008년부터 시작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나올 때부터 불패 신화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 예상인데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박스권에 묶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박스권 저점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만선 정도까지 와야 된다. 뭐 사람도 있고, 사람 12,000선까지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뭐 여기까지 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만선이 뭐 올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이제는 좀 막혀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종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예전처럼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장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파생과 병행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모르죠.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끄더라도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내일 이제 정말 굉장히 좋은 강의가 있을 거예요. 내일 아마 제가 볼 때 주식에 대한 강의가 되게 좋은 게 있을 건데,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혹시라도 들었어요.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카카오가 이제 충분히 저점인데, 아직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얘가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카카오가 아마 10만 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10만 원 이상까지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3월 달에는 좀 시장이 막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잡을 수 있고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한 번에 기술적 반등이 이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내일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만 내일 주식 강의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되는데 이게 제가 왜 이제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이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에서 그냥 빵빵 터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빵빵 터지거든요. 이렇게. 예. 이러면 아까 제가 나스닥의 그 첨단 주식도 똑같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빵빵 터지면요. 고점에서 그 음봉의 거래량이 빵빵 터지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게 전부 다 올라갈 때 매물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이 빵빵 터지잖아요. 음봉에서 이렇게. 그럼 이게 전부 다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나마 좀 덜한데요. 뭐 많이 있겠지 하지만 뭐 똑같지만 그래도 덜한데 카카오는 유독 심해요 이게. 에, 그죠? 유독 심하죠. 이런 것들이. 근데 한번 보세요. 어, LG 노텍이라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이노텍 같은 경우는 좀 덜한 게 거래량이 막 고점에서 막 터지잖아요. 이렇게. 근데도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많이 안 밀리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그냥 터지면서 많이 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LG노텍은 많이 안 밀려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많이 안 밀릴 때는 이게 뭐 당분간 이 라인까지는 이렇게 조정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많이 안 밀릴 때는 이 매물대의 폭이 작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뭐냐면
이 매물대의 폭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매물대가 되는 형태의 흐름이죠. 요 밴드가. 근데 이노텍은 매물대의 폭이 작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눌림목을 보이지만, 그 나중 같으면 또 이 밴드의 폭이 작을 때는 이걸 다시 돌파하고 갈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거래량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세게 밀려버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는 거죠. 이제 하나 예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일단 거래량하고 차트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나 수급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거래량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잡아놓고 가야 되죠. 근데 두 번째는 보면 똑같이 떨어졌지만 요거는 제가 한 10%밖에 안 되고 내일 아마 요거 한 90% 강의해 드릴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내일 종목, 진짜 좋은 종목들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내일 설명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 카카오 게임스라고 있어요, 또. 이런 종목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물론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좀 터지긴 했지만, 예. 생각보다 이 위에서 내려올 때 거래량이 별로 이렇게 이 위에는 많죠. 근데 밑에 라인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 라인은 좀 많은데, 이 라인은 좀 많은데, 이거는 뭐 처음에 상장할 때 이게 뿌렸던 물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소화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요 라인의 위에서 이렇게 저항대가 있는 라인. 밑에는 사실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양봉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위에 있는 매물대가 좀 이렇게 얕아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형태의 흐름들은 좀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유진 로봇처럼 가장 좋은 종목은 뭐냐면 제가 맨날 가장 좋은 종목은 시세를 이렇게 크게 내놓고 양봉에서 그 다음에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들이 또 한 번의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내일 제가 강의할 때 여기에 대한 한 100% 강의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주식 강의는요, 그냥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일 주식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52만 원, 그러니까 쿠폰을 제가 5만짜리 다시 드리잖아요. 그냥 52만 원 버리는 셈 치고 한번 들어보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하는 것들 상당 부분을 내일 얘기할 건데 진짜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냥 52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전자는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면 보세요. 여기에서 음봉도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이 라인의 음봉이 다 겹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매도, 그러니까 형태가 굉장히 매물대가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위가 막힌 차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단이 막힌 차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상단이 막힌 차트를 돌파를 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기다가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의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져야 돼요. 양봉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다시 터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터져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양봉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음봉의 거래량은 다 위에서 막혀 있어요. 근데 작년에 개인들이 샀던
종목들 중에 그 절대 다수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 다른 거예요, 탄력성이. 그 왜 이런 형태가 됐는지를 제가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근데 왜 이런 형태가 됐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사서 실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 주식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삼성전자만한 주식을 사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의 흐름은 이 정도의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랫동안의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8만 원 올라와서 8만 원대 올라오면 또 맞고 올라오면 맞고 올라오면 맞고 올라오면 맞고 올라오면 맞고 올라오면 맞고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 시장이 올해 3천선을 돌파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자의 매물대는 잘 내놓지 않는 매물대죠. 일단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샀던 종목이 많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잘 물려주지 않는 매물, 그러니까 떨어져도 안 나오고 올라가도 안 나오는 매물이 많고요. 두 번째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개인들의 쏠림 현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체리 피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체리 피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 체리 피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반기에 좋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선별해서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주봉이나 월봉에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이 적어도 지금 주가의 아래쪽은 괜찮은데요. 포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위에 포진을 한 종목들 피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왜 이런가 하면 이게 유동성 장세가 되면 또 다른 강력한 그러니까 그냥 양봉의 또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봉의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페드의 얘기를 보면서 나스닥의 얘기를 보면서 이제는 그 장구했던 그 페드가 이끌어왔던 이 유동성의 장세가 이제 종말까지는 너무 이제 거의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적어도 이 페드의 이 자산이 4조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좀 접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월봉에서 혹은 주봉에서 내 지금 주가보다 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들, 즉 매물이 잔뜩 쌓였던 종목들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피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공감이 좀 가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대형주들이 다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를 좀 보여드리면, 어,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라인에 있어서의 매물대가 좀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많이 이렇게 그냥 양봉의 매수가 안 들어올 뿐이지 매물대가 많이 들어온 구간이 별로 없어요, 밑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는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얘가 이제 가전은 살리지만 스마트폰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자율주행차 뭐 지금은 안 되겠지만 LG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래량이 좀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음봉의 거래량이 위에서 있는 음봉의 거래량이 전자와 비교해 보세요. 전자와 양봉, 건봉, 그러니까 LG전자는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대형주라도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세게 올라오긴 하지만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요 밑에는 거래량이 없어서 올라오겠지만 이 라인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2차 전지 LG화학을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얘도 보세요. 원래 이 라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라인이 무너지면 안 되는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라인을 되게 잘 견디다가 이 라인을 정말 잘 견디다가 결정적인 순간 때 이번에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이 라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S다에 보여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음봉의 라인이 많이 포진돼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음봉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인을 안 깼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제 얘기를 잘 이제 들으시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셀트리온 얘기를 자꾸 제가 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자꾸 죄송한데, 좋은 주식이죠. 좋은 주식이고, 뭐, 분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저는 셀트리온은 30만 원대, 20만 원대 후반대 팔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셀트리온이, 제가 한번 꺼볼게요. 이 라인이 굉장히 세잖아요, 지금 이 라인이. 그래야 많이 터졌던 라인이.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 라인이 다 세요, 지금 이 라인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이렇게 썩 반가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가 많이 터졌던 라인이 무너지면서 올라갈수록 그게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무너지면서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물대로 잡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끈 거예요, 이게. 제가 검은색으로 안 껐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하늘색으로 제가 꺼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 라인에 올 때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껐던 이 라인들이 오실 때 어떤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지만 펀더멘탈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그러니까 제가 제시 리버모아를 통해서 시장에